이곳이 공항이 맞단 말인가?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은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길게 늘어진 대기열, 무표정한 직원들,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 시스템,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피로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기까지 3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예고로비치, 러시아 연방 재무부 산하 정책기획국의 고위 관료로서 25년간 국가행정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해온 그는 이번 출장 역시 단순한 외교적 의뢰로 여겼습니다.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 프로젝트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줄 선 인파는 보이지 않았고 자동화된 무인 심사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스캔한 뒤 안내에 따라 기기를 통과하였고 불과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Mr. Igorovich. Your hotel pickup is ready.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된 환영 메시지. 단지 비행기에서 내렸을 뿐인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고로비치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회의 참석자 한 명의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전부터 수작업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오차도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에 설치된 안내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그는 호기심을 품고 러시아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택시는 어디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키오스크는 단 1초 만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안내 문구를 띄웠고 인근 직원은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택시 승강장까지 동행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예고로비치는 이 순간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단순한 안내 서비스에서조차 이 정도의 정밀함과 배려가 가능하다니 이제는 그저 기술력 있는 나라라는 선입견을 넘어서 시스템과 사람 모두가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의 호텔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 풍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도시는 청결했고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켰으며 차량들은 혼잡함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와의 간단한 대화는 영어로 충분히 가능했으며 결제는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끝났습니다. 별도로 현금을 꺼내거나 요금을 흥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라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결국 현금을 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예고로비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또 한 번의 정교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Mr. Igorovich, welcome. We've been expecting you. 라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크인은 단 3분. 여권을 한 번 제시한 것만으로 객실 배정, 회의 스케줄, 위치 안내서까지 자동으로 출력되었으며 스마트폰 연동용 QR코드까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객실 내부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 냉난방, TV, 룸서비스까지 모두 태블릿 하나로 조작 가능했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원터치 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서와 안내 정보는 러시아어 번역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고로비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시스템이 맞는가? 그는 과거 러시아의 중앙부처 청사에서 수많은 보고서와 정책 브리핑을 작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이처럼 사람을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적 속에서도 생명력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는 사회는 마치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러시아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해왔던 것인가?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자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앞서가는 나라가 아닌 행정의 철학 그 자체가 국민 중심으로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결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 동안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반드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그의 행정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될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로 비치는 서울 강남구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한국 방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외형이나 기술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실질적 행정 서비스였습니다. 그는 민원 창구 시스템을 관찰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실제로 작동하는가? 예고로 비치는 전날 호텔에서 받은 QR코드를 통해 미리 접수한 외국인 등록 정보 확인 요청서를 출력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서류조차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전자적으로 접수되어 있어서요. 여기 이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어 통역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한편에는 실시간 다국어 번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러시아어는 매끄러운 한국어로 바로 전환되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합 시스템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에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면 같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세 부처를 오가야 한다. 부처 간 정보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는 강남구청 내부의 스마트 민원센터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창구를 찾는 시민들의 표정은 대부분 평온했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불편사항 즉시 개선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태블릿 하나로 실시간 보고되고 담당팀이 24시간 내 조치를 약속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예산 부족, 시스템 미비, 인력 문제를 핑계로 삼아왔는데 한국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행정을 진화시켜왔다. 이튿날 전자정보협력회의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러시아 대표단의 수석으로 참가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스마트정부 전략국의 이수연 국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이 어떻게 모바일 기반 전자행정을 구현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국 모든 행정 서비스의 모바일 접근 가능,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자동화,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민원 알림 시스템, 24시간 챗봇 기반 민원 대응 플랫폼. 예고로 비치는 회의 도중 계속해서 메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연단에 올라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어떻게 국민 전체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기술보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이수연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예고로 비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의 안내로 예고로 비치는 세종로 스마트 행정체험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직접 민원 처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가상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단 3단계 클릭, 1분 내 처리 완료.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으며 시스템은 주민의 위치 기반 데이터와 가족, 구성 정보까지 반영하여 최적의 행정 처리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체험존에서는 응급 상황 시 위치 기반 의료 안내 시스템까지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응급실 병상 수까지 확인 가능했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감탄을 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와 같다. 그는 러시아의 행정 시스템이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철학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고로 비치는 한국 측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전통 한식당.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음식들과 수많은 반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모두 무료입니까? 네. 한국에선 기본 서비스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식당 문화에서는 반찬은 별도 주문이며 추가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책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고 끝까지 손님을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식사 도중 그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은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말에 한 공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했고 저희는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행정은 결국 신뢰에서 출발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예고로 비치는 다시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엔 기술만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과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온 이 나라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해왔다. 디지털 전환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다. 그는 이 출장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행정협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학생의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출장 3일차, 서울의 공기는 가을 햇살과 함께 맑고 선선했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한국 측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 속 한복판에 위치한 스마트 시민센터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놀라움의 연속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정교한 배려의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의 속도, 데이터 연결의 정밀함, 시민 중심 설계의 깊이까지 그는 내심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럽게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일까? 혹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은 아닐까? 그는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어딘가 결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스마트 시민센터 내 전시실을 둘러보던 도중 갑작스럽게 그의 안경, 다리 한쪽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안경을 떨어뜨렸고 하필 그 순간 무심코 밟고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예고로 비치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경은 고도 근시용 렌즈로 없이는 화면을 보거나 문서를 읽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안경도 호텔 방에 놓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고 느꼈습니다. 러시아라면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 3일 이상 안경점에 방문해 렌즈 재측정과 프레임 수입을 기다려야 하며 그것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안경이 부러졌을 경우 출장 일정은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낙담을 눈치챈 한국 측 공무원은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안경이 부러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 바로 근처 안경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렌즈 측정부터 제작, 수령까지 1시간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렌즈 제작이 1시간? 그건 불가능하다. 단순한 말뿐일 거야. 하지만 공무원의 안내로 함께 이동한 지하철역 근처 안경원은 이미 그를 위한 준비를 마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의 안경 상태를 확인한 뒤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의 도수가 저장된 기록이 없다면 바로 측정 도와드릴게요. 금속 프레임은 비슷한 디자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시력 측정은 자동기기를 통해 단 3분 만에 완료되었고 프레임 선택도 다국어로 설명된 디지털 카탈로그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렌즈는 20분 내에 가공이 완료되어 새 프레임에 장착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40분 안에 끝났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적어도 3일, 프레임이 수입품이면 일주일은 걸렸을 일을. 이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이 속도로 가능하단 말인가? 결제까지 완료된 후 직원이 새 안경을 정중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서 다시 조정받으셔도 됩니다. 출장 중이시라면 내일도 방문 가능하세요. 게다가 그는 작은 보관용 안경 케이스와 안경 닦기, 그리고 외국인 고객 전용 AS 서비스 안내서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서비스였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군.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그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하나가 부러진 사건은 그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간 한국의 시스템을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려 했습니다. 속도, 정확성, 자동화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누군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해결해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선진 행정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는 문득 러시아에서 겪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시청 민원실에서 잃어버린 안경을 신고했을 때 실물 사진이 필요하다며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던 그날. 그는 그때 느꼈던 좌절과 무기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도움의 손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기술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출장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예고로 비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으로 향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톤자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길로 분주한 도심 속 사람들은 조용히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그저 기술을 보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지금 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갑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마지막으로 한국의 커피 한 잔을 주문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졌던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 QR코드 하나로 이루어졌던 숙소 예약과 정보 접근, 단 5분 만에 끝났던 민원 접수, 24시간 안에 이뤄지는 실시간 행정 피드백, 사고 이후 40분 만에 새 안경을 맞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 하나 무례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친절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편리한 국가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러시아로 돌아가면 수많은 회의와 보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정책 제안서와 시스템 개선안, 협력 계획 등이 산처럼 쌓이겠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문서보다도 진심이 담긴 체험 보고서를 먼저 쓰고 싶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단순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 배려, 존중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 세워진 시민 중심의 철학이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다. 예고로 비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은 기술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와 철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광판, 질서정연한 신호체계, 조용한 대중교통, 이 모든 일상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돌아간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내 조국에 전하겠다. 그는 그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여권을 확인했고 자동 발권과 짐 붙이는 과정은 그가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출국장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연방 재무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수많은 행정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민 중심 행정 국가입니다. 기술만 앞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따뜻합니다. 국민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국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신뢰의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손에 짐 하나 없이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던 거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일상이 존중되던 그 풍경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고로 비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스크바의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는 여전히 막혔고 관공서는 여전히 복잡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지친 표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소규모 내부 세미나에서 자신의 한국 출장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거리 사진과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안경점을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단지 기계화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단어를 사람 중심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처음엔 다소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표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편을 없애기 위한 고민과 실행을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말씀하신 한국 시스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보는 것과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건 전혀 다르니까요. 며칠 후 러시아 동부 내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시민행정 혁신 태스크포스 팀이 발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고로비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정 철학을 그대로 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가 느꼈던 그 감동, 기계 너머에서 다가왔던 한 사람의 미소와 응답, 그닥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그는 러시아의 시스템에 하나씩 녹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